자, 이욕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이욕설의 설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은 한문 수필의 그 하나의 갈래입니다. 설이 있고 기가 있고 그럴 텐데, 설이랑 기가 있고, 근데 뭐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한문수필은 크게 이제 뭐 두 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2단 구성으로.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 일단 경험이 등장했다는 점과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지 깨달음. 그래서 이런 한문수필 현대문학에서도 이제 수필이라는 개념이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설이라는 것을 한문수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료실. 설은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는 형식의 한문문체의 한 종류로 공문학상 갈래로는 수필에 가장 가까운 글이다. 온갖 말을 사용하여 자세히 논술하는 것이 특징이며 비유나 우의적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설들이 유명하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규보의 경설, 슬견설, 이욕설 등이 있다. 뭐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설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뭐 얘기하자면은 뭐 괴토실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참화설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설 하는 거는 되게 많아요. 뭐 뇌설도 있고 뭐 주례설도 있고 보통 이제 이규보의 작품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옥설. 그럼 이옥은 뭐냐면은 이가 수리하다의 이자예요. 그러면은 이옥 집이죠?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였던 거야. 한번 봅시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두 칸은 오랫동안 비가 샜었대요.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칸과 그리고 한 칸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칸은 오래됐어. 비를 맞은 지 오래됐고요. 이거는 한 칸은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번 맞았지.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뭐 옆에 다 의미 나와 있죠.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이거는 수리비가 적게 들었다라는 얘기네. 근데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썩어 있었던 거는 말 그대로 썩은 게 계속 진행이 되었으니까는 전부 다 걷어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가 여름이라서 이렇게 뭐 비만 왔다 하면은 뭐 나무가 다 뒤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수리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다가 보니까는 그 습기라는 것에 조금 더 강한 나무를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감도 있고요. 자, 뭐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수리를 바로 이제 물이 새고 그랬으면은 바로 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그냥 냅둬 버렸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진행이 더 돼 버렸던 거야. 근데 한 칸짜리는 샌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는 빨리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경험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경험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몸, 여기서 어, 자신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뭐 아래쪽에 나와 있죠. 신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자아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고쳤다는 얘기죠.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은,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쓰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말끔하게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시간적인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오랫동안 또 고쳐야 하는 것이고, 바로 고치면은 바로 또 고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까지도 왔습니다.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위태롭게 된다고 하죠.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좀 의문을 던져줬네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되게 뭐 평안하게 이런 말을 채워줄 수가 있겠지. 뭐 알아서 각자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험이지. 그리고 뭐 나 자신과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까지 해서 깨달음. 이렇게 2단 구성으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해서 나라의 정치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확장을 했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그 집을 고쳤었던 그 경험이 다른 사례에 적용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유사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유추라고 얘기하죠. 다른 것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그 앞서 미루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는 것들, 이게 이제 유추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추의 그 논증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한문수필이고 설입니다. 성격 교훈적, 경험적, 유추적. 제재 행랑체를 수리한 일이고요. 주제 잘못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이다. 고전 수필에서는 이렇게 주제를 아는 것만 해도 나머지 글에 대한 특징들이 싹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징 볼게요. 사실과 의견 구성이다. 뭐 대부분의 한문 수필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했다. 자, 뭐 요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날개 부분에 작가가 깨달음을 확대 적용하여 말하고자 한 바는, 여기서 확대 적용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집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나라의 정치까지도 다 같은 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읽어볼게요. 작가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정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가문만을 돌보던 탐관오리들이 횡행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작가는 정사를 맡은 지도자들이 늦기 전에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정사를 맡은 지도자들이 늦기 전에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유보는 뭐 이욕설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걸 이제 뭐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이제 제시하기 위한 이런 설을 많이 창작을 해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욕설이고요. 그 외에도 뭐 주례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뇌설이라든지 뭐 번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슬견설이라고 뭐 벼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규보의 작품은 아니지만은 말을 빌려 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화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런 작품이었었습니다.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욕설은 퇴락한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정치 현실에 적용한 교훈적 수필이다. 이 글을 구조적으로 보면 경험, 깨달음의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상 자체 분석, 대상의 의미 유추, 그리고 대상의 의미 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집을 수리했던 경험을 통해 잘못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을 때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대상의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서는 집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잘못된 버릇, 습관도 바로 고쳐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대상의 의미 확장을 통해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한시바삐 제거하여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정치 현실에 확대에 적용된다. 작가는 정치개혁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재를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과 의미 확장이라는 구조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욕설의 구성, 작품연구소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욕설 자체가 모의고사에서는 이욕설 자체만 딱 나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욕설이 등장한다면 다른 어떤 작품과 함께 연계가 돼서 나올 텐데, 뭐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도 이제 논증법이었었던 유추를 대상으로 문제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그래요, 뭐 나라에서 이제 운영의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비꼬거나 또 아니면은 비판을 하는 다른 글들과 이제 동일선에 놓여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이욕설이 출제가 되거나 뭐 그런 문제 스타일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게 4번 문제 같은 거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예인데, 이재현의 사리화라는 한시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탐관오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욕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었잖아. 그것과 관련지어서 다른 작품을 뭐 찾아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단독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비중이 작은 문학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때 다른 작품으로의 그 확장이 쉽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